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 주식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주식이 이제 대세 상승장에 들어선 지가 몇 개월 지났지요. 한 6개월 지나고, 한 8개월 지나고, 해를 넘겼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원년으로 2026년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초기에 하는 얘기는 거의 거짓말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정권 말기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기가 5년이니까 대통령이 한 4년차, 5년차쯤 돼가지고 하는 말들은 거짓말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믿을 수 없는데, 시작하자마자 거짓말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내임덕이 오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인 지가 이제 몇 개월 안 됐지요.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한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 한 6개월밖에 안 흘렀습니다. 6개월 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일어났지요. 요 4월 달에 2284 저점을 찍고 10월 달에 역대적인 고점을 넘겼습니다. 3400. 그리고 3000을 넘기고 3400 역대적 고점, 그러니까 앞에 고점이 주봉으로 보면은 3300 얼마였지요. 이 고점을 9월 달에 넘겼습니다. 9월 달에 고점을 넘기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끝이 좀 날려나 하면은 또 올라가고, 이제 끝이 날려나 하면 또 올라가고. 이거는 내가 추세를 쭉 그었는데, 추세를 지지를 받고 추세를 뚫고 전고점을 뚫고 위로 또 한 400포인트 날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000도 코앞입니다. 이제 1월 말일날 정부 셧다운 어쩌고 하는데, 우리나라 얘기인지 미국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미국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5월 달에 연준 회장이 바뀌는데, 연준 의장이 바뀌는데,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면은 이제 트럼프 입맛대로 하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를 올리고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앞서 1기에도 그랬듯이 트럼프 집권하에서 계속 올랐죠. 주가가. 트럼프 2기도 마찬가지로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의 이해도, 경제의 이해도가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로 높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로 높다고 하는데, 박정희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주식시장이 없었으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래 보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눈치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뛰어나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 산업이 바뀌면서 엄청난 발전을 할 건데,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러면은 거기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동의합니다. 의리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5천 보내겠다 했는데 이제 5천이 코앞입니다. 대통령 되고 6개월, 1년도 채 안 지나가지고 금방 온 거죠.
그러니까 5천만 가느냐? 뭐 더 갑니다.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이렉트로 바로 가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갈지. 나는 일단 5천, 4,500까지는 뭐 99% 간다고 얘기했고, 뭐 5천 간다 했으니까 근처까지 가겠지요. 뭐 더 가거나 덜 가거나. 이제 5천 해봐야 400포인트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뭐 400포인트 올라가는데 뭐 고작 열흘밖에 안 걸렸으니까, 열흘이면 400포인트 가는데 뭐 안 간다, 400포인트 더 올라서 5천 간다, 못 간다, 뭐 이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뭐 눈 깜빡하는 사이에 간다 그러면 1월 달에도 갈 수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5천이 됐을 때 계속해서 또 올라가느냐, 뭐 조정을 받고 올라가느냐,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제 1월 9일날 금요일날 장이 마치고 선물이 얼마냐, 670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야간장에서 많이 올랐어요. 미국장도 많이 올랐고 우리 선물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선물로 본다면 요 고점을 뚫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장이 시작하면은 이 고점은 뚫고 시작하는데, 뚫고 위로 더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지요. 뭐 그래서 외국인을 보면은, 외국인이 이제 1월 8일부터 팔고 있습니다. 1월 7일까지는 많이 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해가지고 뭐 실리 외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 기대감으로 많이 샀다가 1월 8일날 보니 별거 없네 이래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했다, 이래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의도적으로 올렸다가 이제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 받아서 사고 있네요.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주식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사모펀드가 이제 팔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꼭대기쯤에 왔다, 계속 사다가 이제 이익 실현을 갖다가 계속 할 것 같아. 더 올라가더라도 뭐 사모펀드는 뭐 샀다 팔았다 자주 하니까 뭐 지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많으니까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외국인도 뭐 꼴랑 이틀 팔았는데 이거 가지고 매도세로 돌아섰다,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1년 동안 보면은 외국인이 그래 많이 싼 건 없습니다. 주가를 이래 많이 올렸는데 외국인이 사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긴 올랐는데 외국인이 대놓고 많이 사서 올란 거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찝찝하다.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게 이제 파동으로 보면은 거의 마지막 파동입니다. 마지막 파동. 이 마지막 파동이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올 건데, 그 조정은 좀 깊이 들어올 수 있다. 왜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깊을 수도 있고, 또 4천 뚫을 때 5060 세대들이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퇴직금, 여윳돈, 뭐 대출까지 얘가 많이 빌려 들어왔어요. 빌려 들어와 가지고 요쯤에서 또 수익 내고 많이 떠났어요. 수익 내고 빠지니까 이제 올라간 거죠. 올라갔습니다.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요날 내가 간다고 확신을 가졌다 말했고, 간다고 확신보다는 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요 고점을 뚫는 요날 이제 위로 확실히 가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 월화수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해서 하면서 기대감으로 쭉쭉쭉 올랐고, 이날은 하루 전날, 방중하기 하루 전날
금요일 날 영업일 하루 전날 기대감으로 쭉 올랐고 그 전에 이미 소식을 들은 돈이 상방으로 움직였다 뭐 이래 볼 수 있고 이때 올라온 거는 다 알다시피 K시팩 기대감으로 쫙 올랐다가 K시팩이 끝나고 조정 ABC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이래 오는 줄 알았더니 반등이 아니고 또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한 4, 5주 안에 상승을 한다고 박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 파동을 갖다 읽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여기서 조정받고 이제 A, B, C 하락이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조정 다음 조정 없이 올라가는 게 이번 파동의 특징인데 이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게 여실히 또 드러났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뭐 누구는 6월까지 간다, 누구는 1월까지 간다, 뭐 누구는 조만간에 꺾인다, 뭐 이래 얘기는 나오는데 나는 조만간에 꺾이지 않을까, 꺾이고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꺾이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조정 다운 조정 없이 요렇게 적게 행보하다가 또 갈 거냐 아니면은 조정 쭉 받았다 갈 거냐 그래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행보 비슷하게 박스권 조정을 보이다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 1조 8천억을 팔았는데 1조 8천억을 판 게 거의 없습니다. 11월 달에 팔긴 팔았네. 2조 8천억 뭐 2조 4천억 2조 1천억 11월 달에 팔았는데 그게 뭐 이런 하락들입니다. 이런 하락들일 때 팔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사기 시작하니까 그냥 또 하늘 위로 날라갔죠. 요 내려올 때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올랐거든요. 이제 외국인이 자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삽니다. 현물을 팔고 선물을 샀지요. 그래서 또 밀어 올립니다. 우리 과거에 코로나 때 처음에 외국인이 사다가 뭐 그때도 계속 팔았습니다. 선물로 쭉 밀어 올렸거든요. 선물로 쭉 밀어 올렸습니다. 그때 팔았던 게 뭐 왜 팔은 건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왜 주식에 관심을 가지냐? 주식이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가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면은 내가 글을 적어 가지고 보내는데 100배짜리가 저가 대비 100배짜리가 뭐 수십 개 이상 나올 거고 1000배짜리도 뭐 20, 30개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저가 대비 10,000배짜리도 나올 것이다. 우리 코로나 때 바닥 찍은 거 있죠. 2000년경에 2000년경에부터 시작해 가지고도 1000배짜리가 뭐 숱하게 나올 거고 심지어 10,000배짜리도 나올 수 있다. 뭐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배 이상 갈 종목들이 뭐 그래도 수십 개는 나올 건데 그 중에 몇 개는 내가 맞춰가지고 100배 정도 수익을 내보자. 10개를 갖다가 찍으면은 뭐 5년 안에 그 중에 4, 5년 안에 그 중에 못해도 뭐 한두 개, 세 개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내가 이거 갈 거다 하고 찍었고, 여러분들인데 뭐 얘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 일단 찍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뭐 내가 보기엔 사기꾼 같은데,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자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더덤수도 막 넣고 이러는데, 일단 그 중에 종목을 한번 추려봤어요. 추려보고 내가 급등할 만한 종목을 막 뽑아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역시 뭐 내가 체크 뽑은 거 중에서 한 30% 정도는 올라가고, 뭐 나중에는 다 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정도는 가고, 나머지는 뭐 별 힘이 없더라고요. 뭐 그 팀을 받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사기꾼 같은 사람이 찍었던 종목을 내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뭐 많이 올란 뭐 부터 하는 것보다는 뭐 그냥 두서없이 해보겠는데, 뭐 많이 올란 거로 따진다면은 뭐 계양전기나 뭐 휴림로봇이나 뭐 몇 개 있습니다. 전기 관련주, 로봇 관련주 뭐 몇 개 있는데, 뭐 여기 뭐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SM박셀, 이게 12월 달부터 본다면은 요때 바닥 찍고 뭐 거의 많이는 안 올랐네요. 뭐 한 몇 프로 되노? 더블도 안 났네. 더블도 안 났는데 좀 더 가지 않을까. 이 사기꾼은 2,575원에 매수하면은 5만원 갈 거다 해서 내가 진짠가 싶어서 적어 놨습니다. 이 사람이 10월 26일 날 그러니까 요때 이제 추천을 했네요. 요때 추천을 했는데, 추천하고 나서 좀에 더 올랐다가 오히려 빠졌지요. 사람들이 많이 달라들면은 항상 내리죠. 조정받고 털어내고 다시 가겠죠. 지금 뭐 계단식으로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는데, 이 조정이 뭐 반등 주고 재차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으로 볼 때 이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쌍봉을 쳤거든요. 쌍봉이라 해야 되나? 쌍봉은 아니고 이 라인에서 더 못 올라갔는데, 그래서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더 갈지 아니면은 한번 눌렀다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얼마나 늘었나를 봐야 되는데, 이 증권 사이트는 개인들 그 매수에 대한 뭐 그래프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못 찾았어요. 일단 대신에 보면은 이 내부자 거래를 보면은 내부자들이 계속 사다가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도 이렇게 사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외국인도 계속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림로봇, 휴림로봇도 보게 되면은 뭐 12월 달부터 뭐 많이 올라갔지요. 뭐 더블은 채 못 갔지만은 그래도 뭐 더블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 전부터 하면 더 많이 올라갔고, 이래 많이 올라갔는데 따라 붙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이 전고점을 뚫고 또 올라갔습니다. 뭐 수림 로봇이 우리나라 로봇 업계의 뭐 시조새라는 것 같은데, 제일 오래됐고 제일 대표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가 돼 있던데, 뭐 내가 주식을 잘 모르니까 뭐 계속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죠. 현대약품을 보면은 현대약품도 12월 달에 쭉쭉쭉 올라가지고 그건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배. 주식에서는 300%라 그러나, 난 옵션을 하다 보니까 뭐 3배 이러는데,
주식으로 300% 이라면 많이 올라간 것 같지요. 300배도 아니고 300% 올랐습니다. 뭐 200 몇십 프로인데 대략 4452배가 300%. 그 다음에 제형솔루텍도 12월 달부터 뭐 한 2,000원, 초기에 2,000원 정도 하다가 5,000원 갔으니까 더블 넘게 났지요. 뭐 100% 넘게 올랐습니다. 한 150% 올랐나? 많이 올랐어요. 계양전기는 뭐 더 많이 올랐죠. 12월 달에 상한가 치면서 이 사람이 언제쯤 뭐 이걸 체크했는가 모르겠는데 요쯤에 어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요쯤만 하더라도 뭐 한 1,400원 하다가 한 3배 정도 떴는데 추천하고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지. 근데 추천하고부터 또 더블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한 10배 났습니다. 꼭대기까지 10배.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0배. 계양전기. 근데 이걸로 끝이냐? 더 갈 겁니다. 조정받고 더 갈지 계속 더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더 갈 종목이에요. 이거도. 그러니까 더 간다고 지금 들어갔는데 눌리면은 50%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깝깝한 거죠. 내가 이거 만약에 한 100만원 들어가고 싶다 이러면은 한 10만원 들어가는 거죠. 10만원 들어가고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로 조금씩 계속 들어가야 되고 올라가면 더 못 들어가죠. 이거는 이렌시스도 12월 달에 뭐 거의 한 5, 60% 올랐는데 뭐 다시 쭉 내려가지고 뭐 대략만 10%뭐 이 정도인데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손실이 많겠죠. 나도 손실이 많은데 버티시냐 못 버티시냐의 문제입니다. 신용 미수가 들어가면 못 버티니까 손절해야 되는데 내 손절 받아보면 날아갈 것 같아서 참 이건 내가 말라 이런 많이 들어갔는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온그룹도 뭐 12월 달 대비 뭐 그래도 한 50% 정도는 났는데 났다가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신용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신용이 안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신용되는 종목들은 많이 못 올라가고 한컴그룹, 한컴위드 이거도 뭐 12월 달 대비해 가지고 뭐 그래도 한 50%는 올랐죠. 50% 올랐다가 뭐 조정받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 고점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빠르면 뭐 며칠 안일 거고 뭐 늦으면은 뭐 몇 주 안에 올라가겠죠. 네오이문텍 이것도 뭐 얄궂게 몇백원 안 하는 걸 갖다가 추천해가지고 가겠나 하다가 회사 내용을 보니까 갈만하네 해가지고 샀더만은 주르륵 내려오더라고요. 오름 테라퓨틱 이거는 내가 9만원쯤인가 뭐 이때 매수해라고 이 사기꾼이 얘기해서 야 이거 15,000원 하다가 9만원 갔는데 이걸 들어갈 수가 있나. 근데 이 사기꾼 같은 게 추천을 해서 일단은 내가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이때부터 또 50%더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 뭐 큰 종목인가 모르겠는데 종목이 보자. 대출은 안 되고 제약에 사고 매출이 200억 시총이 3조네. 뭐 이따위 종목이 있나. 그러니까 매출이 200억이고 시총이 3조인데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은 사네. 그러니까 회사를 모르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회사를 알아야 들어갈 수가 있지 회사를 모르면은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경인양행도 보면은 뭐 12월 달에 뭐 2,800원, 3,000원 이렇게 하다가 뭐 거의 더블 가까이 갔지요. 나노엔텍
나노엔텍도 12월 달에 3,000원 정도 하다가 6,000원 갔으니까 더블 갔고, 사이토젠도 한 3,000원 하다가 만원 갔으니까 이건 3배 갔습니다. 3배. 300%. PS텍도 뭐 회사가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 4,000원 하다가 12월 달에 한 달 만에 12,000원 갔으니까 뭐 이것도 300% 갔습니다. 이렇게 뭐 200%, 300%, 400%, 500%, 600%간 것들이 절비합니다. 절비해. 이 사기꾼이 추천했는데도 뭐 추천했을 때는 여위지만은 추천했을 때부터도 따블이 갔으니까 야, 사기꾼이 참 잘 맞춘다 생각밖에는 못하죠. 하나엔진은 뭐 12월 달 대비해 가지고 뭐 한 20%밖에 안 올랐는데, 근데 조만간 이 고점 뚫으면은 또 날라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뭐 그렇겠죠. 캠트로스도 12월 초에 4,000원 정도 하다가 9,000원 갔으니까 이것도 더블 났지요. 근데 이 사기꾼이 잘 보는 게, 그래도 자기가 추천했을 때부터 50%, 100%는 났고 200%, 300%난 것도 절비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 참 잘하네 생각이 듭니다. 페스카로 이거는 상장해 가지고 보통 47,000원 같으면은 한 10분의 1쪽이나 20분의 1쪽 정도 떨어지면은, 아니면은 한 85% 정도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면은 반등이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47,000원짜리가 대략 한 15% 수준이면은 한 6,000원 조금 넘겠지요. 6,000 몇백 원 될 때 가감히 매수해라 하고 메시지를 줬는데, 그래서 내가 적어놔 봤습니다.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데 반등 들어왔다가 또 내려가면은 뭐 이 정도 오면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 이런 종목들은 몰빵하고 많이 사는 거 아닙니다. 뭐 몇십만원 정도 사가지고 만약에 몇백이나 몇천 간다면은 재수 이래야지, 많이 사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성호전자도 뭐 12월 달에 뭐 2,000원 정도 하다가 12,000원 갔으니까 한 5배 올랐습니다. 이거도 요때쯤 한 5, 6,000원 정도 될 때 사라고 추천을 했는데 12,000원 갔으니까 더블 간 거죠. 이렇게 뭐 한 5배 올랐는데 사라 그러면은 손이 잘 안 나가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사라 했는데 물리면은 골로 가는 거죠. 골로 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원 있다 그럼 100만원 사지 말고 1,000만원 있다 이러면은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사면은 쭉쭉쭉 올라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거는 투자를 해야지. 내가 100만원 있는데 한 500만원 샀다, 1,000만원인데 500만원 샀다, 300만원 샀다 이러면은 한 물리면 답 없습니다. 다른 종목 올라갈 때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고, 손실 났을 때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겠지요. 근데 웬만한 고수 아니면은 손절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분할 매수다. 두산 퓨어셀도 뭐 45,000원에 사서 13만원에 팔아라 되어 있는데, 요쯤 뭐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골로 갔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버티지겠습니까? 이래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근데 11,000원 이러다가 45,000원 이러면은 4배 올랐는데 사라 이러면은 사지겠어요? 안 사지지. 그럼 여기서 좀 조정받았을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은 뭐 그나마 좀 덜 힘들게 버티는 게 좀 덜 힘들겠죠. 뭐 나중에 올라간 한들 여기서 한참 있다 가면은 본전 되면 팔아버립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이 막 올라가는데
기회비용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마이너스가 크죠. 대주산업도 뭐 1,500원 하다가 뭐 3,500원 갔으니까 더블을 넘게 났지요. 12월 한 달 동안, 한 보름 동안 더블이 났습니다. 이런 종목을 만약에 몰빵 치가지고 더블 내고 또 다른 거 몰빵 치가 더블 내고 이렇게 10번만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얼마가 되느냐? 10억이 됩니다. 10억. 근데 그거는 그냥 산술적인 계산으로 되지 실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될 확률이 뭐 10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의 확률은 쉽지가 않죠. 뭐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확률이 뭐 200분의 1이라는데 우리나라가 200분의 1 확률을 뚫고 월드컵 우승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자, 일동제약도 12월 달에 뭐 27,000원 하다가 뭐 45,000원에 갔으니까 뭐 더블은 아니지만 한 60% 이상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뭐 추천을 하는데 참 추천을 잘 해요. 일성건설은 요때 추천한 게 아니고 요때 좀 추천했는데 추천하고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또 더 갈 가능성은 있는데 건설주가 막 위험하죠. 그리고 건설주가 뭐 위험하다고 막 노는데 그렇게 위험하고 자빠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때가 사실은 바닥입니다. 바닥. 그때가 사실 옥석이 가려진다면은 돌베이를 버리고 보물을 갖다가 택하면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주식시장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보는 눈이 있으려면은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죠. 공부도 안 하고 돈 벌겠다. 그거는 거의 도둑놈 심보죠. K엔솔도 보면은 12월 달에 바닥 치고 조금 올랐는데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많은 회사인지도 모르니까 뭐 그냥 추천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종목들이 보니까 보통 뭐 1,000원, 2,000원 하다가 쭉 다 올라갔길래 내가 1,000원, 2,000원짜리를 갖다 몇백 개를 뒤집었습니다. 한번 찾아보려고. 급등 예상주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한 일주일 됐나? 뭐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찾아본 급등주가 한 일주일 전에 마이크로 노보틱스, 일주일 전이면 뭐 이어디쯤 되겠죠. 마이크로 노보틱스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샀으면은 대략 뭐 본전 비슷하거나 조금 올랐거나 뭐 조금 내리거나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조금만 시간을 더 두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밑에서부터 본다면은 뭐 밑에 뭐 500원 하다가 뭐 2,000원 가까이 갔으니까 뭐 4배 올랐는데, 아까 뭐 계양전기나 뭐 슈림노브 이런 거 봤지요? 요 4월달 저가 대비 뭐 6배, 10배 갔으니까 지금은 4배 정도 갔다 해봐야, 서너 배 갔다 해봐야 아직도 여기서 한 2배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도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갈 때가 되어 간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차 올라가는 시작을 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조정받고 가기는 갈 건데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다. 가기 하루 전날 딱 잡아서 올라가면 좋은데 뭐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서 희망사항이죠. 비트플래넷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이 많이 내린 거 보니까 좀 가겠다 싶었는데 이 상한가 시가에 넣었더니 수익이 났다가 한 파까 하다가 수익이 난 게 하도 많아가 두고 봤더니 쭉 내리고 그 다음날 또 쭉 내리고 그 다음날 또 쭉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약간의 양봉이 났는데 추가 매수 들어가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중 매매에 실패죠. 사야 될 때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율촌은 상한가 치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떨어졌는데 어제 반등이 들어왔지요. 반등 들어와서 좀 더 빠졌다 갈라나? 아니면 여기서 또 힘차게 올라갈라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위로 가면은 더 날아갈 수도 있고, 왜냐면 25주 신고가 뚫었으니까 갈 수도 있고,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었으면은,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었나? 한번 볼까? 개인들이 달라붙었구나. 얼마나 개인들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봅니다. 내가 율천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잘 모르겠네. CG메드텍도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센서뷰도 뭐 올랐다가 조정받았는데 나는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들을 지금 골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언제 본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보긴 봤는데 내가 봤을 때보다 더 올란 것 같은데 내가 요즘 보고 요렇게 올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종목이 많아서 뭐 한두 개만 사고 말았는데 쭉 다 샀으면은 뭐 평균 단가가 평균 수익이 났겠지요. 엑스큐어도 아직 뭐 241선도 못 뚫었죠. 걸렸는데 곧 뚫지 않을까. 이거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날 쭉 뚫어줬으면 좋았는데 못 뚫었으니까 조만간에 재차 뚫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하지만 이 뭐라 그러나 이 끼는 다분히 있다. 왜냐하면은 상한가 치고 점상도 쳤고 그 다음에 점상도 쳤으니까 상한가를 3번이나 치고 점상을 2번이나 쳤으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끼가 있다. 상한가가 30%니까 3번 치면은 90%가 아니고 복리로 하게 되면은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은 올라가게 되면 또 복리의 마법을 부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매력적이 될 수는 있지요. 이미지스 맞나? 이미지스 많이 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하고 내가 급등 예상주로서 한번 봤습니다. 이 회사 내용들도 좀 봤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코리아 CM 같은 경우도 많이 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상한가 치고 조정받고 이 조그만 주식이 이런 조그만 주식들은 보통 이제 그 파동이 있어가지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잘 안 맞거든요. 근데 4월달 최저가를 찍고 상승 1, 조정 2, 상승 3, 조정 4, 그 다음에 상승 5 하면은 이 정도 올라오겠지요. 이 정도 올라오면은 그 다음 50%는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가겠네 생각을 하고 잡았는데 추봉을 보면은 이거 어쩌면은 상한가 몇 번만 지주면은 요 조금만 올라오면은 52주 신고가가 달성이 되고 52주 신고가는 이미 달성을 했나? 요거만 뚫으면 52주 신고가가